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몽입니다. C 풀 입문 제11장 포인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썰이 좀 긴 것 같아서 첫 번째 페이지 멘트를 좀 바꿨습니다. 앞에 내용들 포인터 활용법, 선언하고 활용하고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 진행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안에서 메모리 공간, 변수의 값이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를 포인터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특징들 설명했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변수가 선언되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드레스, 즉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 변수,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선언을 한다.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할 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포인터 값을 이용해서 메모리상의 어떤 값을 불렀을 수도 있고 또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이렇게 별표를 사용한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포인터가 뭔지 설명을 했고요. 이거의 사용법하고 이거의 사용법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면 포인터는 다는 아니고 한 반 이상 이해한 겁니다. 활용법만 제대로. 포인터 사용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양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아니니까요. 다른 변수랑 틀리게, 물론 다른 변수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시키지 않으면 쓰레기가 들어있죠. 근데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한 이후에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값 할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 값은 포인터가 아니죠. 즉 메모리상의 주소값이 아니죠. 이런 경우 에러 납니다. 그리고 이걸 허용했을 경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컴파일러가 막아버립니다. 초기화가 되지 않은 포인터 변수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포인터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을 경우 널로 초기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널 포인터를 가졌을 경우는 간접 참조하면 하드웨어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이렇게 널이라고 설정하게 되면은 일단은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0번지 지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뭘 지정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초기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P에 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P에 0 집어넣어도 됩니다. 또는 P에 콧다운표죠. 원표 지정, 즉 아스키 코드값 0번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다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초기값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 주소를 모른다고 할 때는 널로 설정을 해달라 그 소리입니다. 포인터 사용 시 주의할 점 마지막 것 같은데 예, 포인터 사용할 때 초기값을 주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마라 라는 거 있었죠. 초기값 줄 때 널 사용해라 라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포인터를 줄 때 포인터의 그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i라는 변수가 인티저로 선언이 되어 있고 pd라는 포인터 변수는 더블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i에 대한 어드레스를 pd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서로 틀리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 맞춰달라는 거죠. 오케이?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PD는 더블이니까 그럼 이거는 되나요? 이건 되겠죠. 그런데 지금 PD가 초기값이 설정이 안 됐는데 이거 오류 안 되나? 이거 좀 내가 이 오른쪽에 이렇게 새카만 창이 안 나오면 나 안 돌려본 거거든요. 샘플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거 좀 긴가민가한데 초기값이 설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 여기서 오류가 났으니까 뭐 게임 끝난 거긴 한데 아니다. 이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앞에 별 붙였잖아. 이게 제대로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벌써 막혀버렸기 때문에 불편은 없고요. 이 밑에 구문만으로는 문제 없는 겁니다. PD는 더블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주고자 하는 값은 앞에 별표 붙었어요. 저장되는 값이에요. 30.5는 더블이기 때문에 플로팅이니까 더블에도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포인터 연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포인터 변수에는 포인터 값을 저장을 하죠. 어드레스잖아요. 그런데 이 포인터 변수도 데이터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변수의 포인터 값을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는데 서로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되는 거 아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설명을 했었죠. 근데 각 타입별로 나중에 이제 이 포인터 주소 값을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증가 감소를 시킬 수 있는데 이때 실제로 포인터 주소 값이
무조건 일씩, 일씩 뿔뿔했을 거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캐릭터 같으면 일씩 증감이 되는데 인티저 같은 건 4씩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인티저는 4바이트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주소값이 4 단위로 증감이 된다는 겁니다. 플롯은 4바이트, 그렇지만 더블은 8바이트로 되고 숏은 2바이트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타입으로 지정했을 때 증감 연산을 시키게 되면 증가되는 수치, 즉 주소값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포인터 연산에서 증감할 때는 일씩 증가되는 건 아니야. 데이터 타입에 따라 가지고 그 타입의 사이즈, 즉 기본으로 확보된 데이터 사이즈, 메모리 사이즈 단위로 증가와 감소가 이루어져라고. 예, 앞에서 설명했던 증감 연산 예제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지정했을 경우 여기에 보면 여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나왔죠. 근데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제 증가되는 값이 틀립니다. 인티저 캐릭터로 선언한 경우는 이렇게 일씩 증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티저로 지정했을 경우는 인티저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를, 즉 메모리를 4바이트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4씩 증가가 됩니다. 더블로 했을 경우 더블은 8바이트를 잡아먹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증가는 2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플러스 2를 했는데 2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구나.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맞죠? 잠깐 착각했습니다. 출력이 난 요 두 개만 좀 보고 있었는데 원래 값 그리고 증가, 일씩 증가하고 출력되는 거죠. 일씩 증가 이거고, 그리고 요 부분은 2씩 증가한 경우죠. 요거.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서 봐야 될 거는 뭐 특별한 게 없네. 증가된 다음에 2가 또 추가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2 증가하면은 요게 3이 되고 4에다 2 증가하면 8 더해가지고 12가 되고 8에다 2개 증가되면 2, 8이 16 더하니까 8 더하기 16은 24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 변수의 증가 연산을 했을 경우 이 값이 실제로 일씩 증가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예제 제시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놓은 거거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캐릭터 타입이냐, 인티저 타입이냐, 더블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여기는 4개씩 잡아먹겠죠. 여긴 8개씩 잡아먹겠죠. 이러다 보니까 주소를 1 증가시킨 겁니다. 주소를 값을 1 증가시킨 게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소값이 되는 거죠. 포인터가 되는 거죠. 포인터 값을 증가시킬 때 일씩 증가가 되지 않고 요 사이즈 단위로 증가된다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간접 참조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 말이 좀 복잡하네요. 간접 참조 연산자 뭐죠? 예, 별표 얘기하는 거죠. 증감 연산자 뿔뿔 마이너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간접 참조 연산자하고 증감 연산자가 같이 혼합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진짜 잘 사용하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애들이 포인터 힘들다고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교양 수업할 때는 가능한 포인터 잘 안 집어넣거든요. 이게 가장 C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어려우면 교양인데 누가 집중해서 들어오겠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계속 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법이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포인터란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피하고 꺼리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항 보면은 간접 참조 연산자로 P, 이렇게 되면은 P라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 여기 간접 참조 연산자가 쓰니까 그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가 또 붙었어요. 증감 연산자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먼저 별표의 P를 만난 순간에 그 값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처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뿔뿔이 증감 연산자가 실행이 되죠. 즉 P의 값을 1 증가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여기 식을 보면 이런 경우 v라는 변수에다가 별표 p 뿔뿔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v에는 요 앞에 값이 들어갑니다. 요 값이 먼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p 값은 요 뒤에 증감 연산자가 수행이 돼가지고 p 값은 1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가리키는 값을 v에 대입한 후에 p의 값이 증가된다. 즉 주소값이 1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을 가져온 후에 p의 주소를 증가시킨다. 요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즉 연산자의 처리된 순서만 잘 구분해 주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요거는 괄호로 묶어졌습니다. 괄호로 묶어지면 또 의미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접 참조 연산자 요 명령을 만난 순간에는 이 값을 먼저 가져오겠죠. 즉 이렇게 수행이 돼요.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가 수행이 되는데 이때는 괄호로 묶여진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는 P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질 않습니다. 단지 여기 간접 참조 연산자가 되다 보니까 P가 지정하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1 증가시킵니다. P가 가리키는 위치에 값을 가져온 후 저장된 값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즉 주소값은 변하지 않고요. 주소값에 저장된 값을 불러오게 되면 그 값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주소가 아니라 값이 증가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밑에 또 다른 경우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간접 참조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가 처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요 뒤에 있는 증감 연산자가 먼저 처리가 됩니다. 즉 P가 가리키는 주소값이 1 증가된 상태에서 그 주소가 지정하는 곳에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P가 증가된 후에 P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증가되는 값은 뭐죠? 주소값. 주소값이 증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좀 까다롭죠. 맨 마지막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증감 연산자가 앞에 나왔는데 뒤에 간접 참조 연산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간접 참조 연산자가 지정하는 값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증가시켜서 V에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P의 값은 변동이 없는 거죠. 단지 별표 P 간접 참조 연산자로 불러온 그 값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즉 대입되는 값만 변동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연산자가 중복돼서 사용됐을 경우 조금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우선순위를 잘 구분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 별로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 고려해서 요 코드를 분석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포인터로 처리되어 있는 수식 중에 이게 제일 힘든 표현법입니다. 이것까지 이해했다면 포인터로 표현된 수식은 모두 이해했다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간접 참조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가 함께 쓰인 경우 잘 구분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했던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시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로 속에 있는 걸 먼저 연산하겠죠. P가 지정하는 곳에 있는 값을 여기 간접 참조 연산자 있으니까 불러다 1 증가시켜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럼 변동되는 건 뭐죠? 이렇게 되면 값만 증가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애매한 게 이 자체가 이게 괄호로 묶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i라는 변수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실제 저장된 값이 1이 증가가 돼 버린다는 거죠. 불러온 값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접 참조 연산자로 지정한 거에 변수가 돼가지고 앞에 설명할 때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P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이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냐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샘플 제시했죠. 여기 보면 i라는 값이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 pi 즉 i가 저장된 값의 주소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연산을 수행한 이후의 결과는 요 두 번째 줄이거든요. 이걸 했을 경우 저장된 값 즉 i의 값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1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pi에 대한 값은 주소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별표 pi가 i랑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i의 값이 1 증가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괄호가 없이 이렇게 표현된 경우입니다. 이거면은 요 앞에 게 먼저 수행이 되죠. 그래서 pi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뿔뿔이 되다 보니까 뿔뿔 증감연산 수행될 때는 이 별표를 무시하고 간접 참조 연산자를 무시하고 PI의 값을 1 증가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 프린트문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처리가 이루어지고 네 번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주소값이 1 증가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값은 그대로이지만 주소는 1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1이 증가가 아니고 4가 증가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죠? 인티저로 선언한 경우 메모리상에 4바이트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앞에 설명한 거랑 틀리게 또 실질적으로는 조금 까다로운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PI 뿔뿔이 적용이 돼서 주소값이 증가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좀 어려운 요소예요. 실제로 이렇게 까다롭게 안 쓰고요. 식을 나누어 쓰거든요. 나누어 쓰는 게 더 명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접 참조전 쓴 거 조심해서 보기 바랍니다. 예, 포인터의 형변환.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예, 앞에서 설명할 때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는 해당 변수, 즉 그 주소값,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값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되는 변수하고 포인터 변수하고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틀릴 경우 에러 나는 거 확인했고요. 근데 불가피하게 형이 다른 변수의 주소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럴 때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 즉 형을 변환해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포인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앞에다가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형을 변경시킬 건지 이름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냥 데이터일 때는 그냥 인티저 정수로 바꿀 때는 인트하고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근데 포인터기 때문에 별 표시를 추가로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 형 변환이 됩니다. 여기 보면 PD란 건 더블로 해갖고 포인터 변수를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PI는 인티저로 선언이 되어 있다고요. 즉 이 인티저로 선언되어 있는 곳에다가 더블로 선언되어 있는 그 주소값을 저장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앞에다가 형 변환 명령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난 이 값을 인티저 포인터 값으로 바꾸어서 여기다 저장을 시켜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을 때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 변환 명령을 줘서 변경시켜 저장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런 거 쓰기 싫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예제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형 변환 부분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발전시켜서 몇 개 더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형 변환이 메인이고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데이터 타입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데이터 형 변환, 또 데이터 타입을 잘 맞추어야 된다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뭐 코드 보면 특별한 건 없고 인티저로 선언했는데 이게 값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즉 숫자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아니라 단순하게 인티저는 4바이트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각 바이트마다 다른 값을 한번 저장시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0x 16진수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각 바이트마다 저장되는 내용을 내가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엄밀하게. 그리고 n이란 변수 인티저로 지정했고요. 캐릭터 타입을 해서 PC라는 포인터 변수 하나 또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 값 데이터는 인티저기 때문에 4바이트로 잡혀 있죠. 이걸 갖다가 내가 캐릭터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여긴 1바이트가 잡히는 거잖아요. 글리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이럴 때 앞에 형 변환을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에 있는 값을, 즉 주소값이죠. 이거 n% 들어있으니까 그 값을 캐릭터로 바꿔라. 그러면 원래 데이터는 4바이트, 인티저니까 4바이트로 잡혀있는데 이걸 캐릭터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죠? 바꿀 수가 없죠. 4개를 하나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4개로 넣으라고 그러면 3칸을 비워두면 되지만 4개짜리 하나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이 뒤에 얘들은 다 무시가 돼버리는 거죠. 잘리는 거죠. 이 상태로 해서 그 주소값이 PC는 캐릭터로 되어 있으니까 1바이트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해놓고서 뒤에다 숫자를 1씩 증가하면서 각 바이트별로 저장된 걸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조금 살펴보면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x란 표현을 썼죠. 이게 뭐죠? 16진수로 출력하라는 소리죠. 그래야지 이거니까 이게 16진수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근데 D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D로 하면 10, 11, 12, 13이 나올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나? 난 앞일 거라고 지금 책 설명을 했는데 지금 결과를 쫙 본 순간에 틀린 것 같아가지고 보겠습니다. PC로 놓고서 처리를 했는데 주소값이
이게 어드레스가 이렇게 계산이 되나? 예, 어쨌든 모르겠어요.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어드레스가 크기 순서 1, 2, 3, 4가 나가는 건지 4, 3, 2, 1로 나가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려 갖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0을 넣고 원래 PC의 값, 즉 데이터의 어드레스 값을 그때 집어넣고 0 증가시켰어. 그럼 원래 값이죠. 그랬더니 0D가 나오네. 맨 마지막 게 나오네. 나 여긴 줄 알았더니 여기가 들어가는데? 어. 그 다음에 1 했더니 앞으로 들어가네. 앞으로 하나씩 증가되네. 어쨌든 4바이트 들어간 걸 하나씩 선택적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포인터 변수지만 형 변화를 캐릭터로 해버리게 되면 1바이트씩 잘라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뭐 부연 설명 해놨으니까 이걸 보면 되고요. 단지 주소값이 좀 내가 생각한 좀 거꾸로 나와가지고 나는 0A, 0B, 0C, 0D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 이거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는 뭐 이게 뭐 순서가 크기 순서 오름이냐 내림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지정된 값이 불려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물론 이런 거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인티저로 된 거를 캐릭터로 잘랐을 때 주소값이 맨 뒤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포인터 변수를 쓸 때도 데이터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했을 때는 형 변환을 해야 된다. 요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내용들 했습니다. 중간 점검 나왔는데 포인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없잖아요. 여기 더하기 연산, 빼기 연산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포인터 주소가 있고요. 포인터 주소에다가 더하기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되죠. 이때는 여기에 포인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포인터 주소 넣을 수 없습니다. 포인터 주소와 포인터 주소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대신 여기에 상수, 어떤 숫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정수로 된 변수를 지정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도 가능은 합니다. 포인터 가지고 연산 안 한다고요? 안 해도 되죠. 어쨌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포인터 연산할 때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뭐 컴파일해서 안 되면 못 쓰는 거고요. 되면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포인터 주소끼리 연산하는 건 가능한 금지를 합니다. 가능하면 뒤에는 정수를 써가지고 아니면 가능하면 상수, 고정된 숫자를 쓰라는 거죠. 명확히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티저 포인터 P가 80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P 플러스 1은 몇 번지를 가리킬 건가냐. 이때 인티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티저는 4바이트를 잡아먹죠. 그래서 1을 증가하면 주소값은 4가 증가가 됩니다. 여기는 1을 증가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인티저 하나를 증가시켜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알고 있고요. 이거 앞에서 설명했죠. 귀찮은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먼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P의 값이 1 증가됩니다. 반면에 이게 괄호로 묶였을 때는 이거 처리된 다음에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된 값이 1 증가됩니다. 얘는 값이고요. 값이 증가되고요. 얘는 주소가 증가됩니다. 주소. 그거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죠? P라는 포인트에 3단계 더 증가시킨 다음에 거기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 주소를 3 증가시킨 후 저장된 값을 불러온다는 뜻이죠. 이런 사항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이해했으면 아주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인수의 전달 방법. 이건 또 뭐지? 인수란 말이 나왔네. 인수, 매개변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함수를 떠올려야 됩니다.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전달할 때 보내는 쪽에서 보면 인수가 되는 거고요. 받는 쪽, 즉 함수 입장에서 보면 매개변수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함수 호출 시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 여기 포인터가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했네요. 값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함수한테 값을 보낼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값에 의한 호출이죠. 함수로 복사본을 전달해 가지고, 즉 내가 함수를 부르게 되면 어떤 값이나 변수로 함수 콜할 때 지정을 하죠. 그걸 인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함수 원형, 함수를 선언한 곳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거를 괄호 속에다가 변수를 적어서 글리 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활용을 하도록 하죠. 네, 그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값에 의한 호출, 콜 바이 밸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 참조에 의한 호출,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C에서 포인터를 사용하는데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레퍼런스는 참조죠. 참조라는 소리는 원본이 있고, 여기 이건 값을 보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원본이 되는 거지만 얘는 참조를 보내기 때문에 원본은 따로 존재하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보내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함수로 원본을 전달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똑같은 메모리, 여기서 원본이란 개념은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포인터를 보낸다, 쉽게 생각해요. 값에 의한 호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값만 보냈어. 근데 이제 참조한 호출은 포인터, 즉 메모리 주소를 보낸다는 겁니다. 메모리 주소를 보내서 함수에서 수정이 되면 그 결과값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니까 함수 불른 쪽으로 돌아오더라도 바뀐 값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된 상태로. 그런 걸 인지 전달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름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함수의 값을 전달한 방법에는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변수나 상수를 써서 보내는 걸 콜 바이 밸류라고 하고, 포인터를 쓰는 걸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해. 포인터 플러스 배열도 포함이 됩니다. 예, 샘플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죠. 여기에 저장된 요 값 A하고 B의 값은 윤리 전달이 돼서 X에 대입이 되고, 요거는 가서 Y에 대입이 돼서 처리되죠. 이렇게 하는 걸 값의 호출 콜 바이 밸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는 쪽에서 볼 때 이 값을 인수라고 얘기하고, 함수 쪽에서 볼 때 이 값을 매개 변수라고 하죠. 요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된 값은 동일하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갖다가 콜 바이 밸류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과값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중요한 건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넘어와 있는 겁니다. 예, 봅시다. 이게 또 나오네. 값에 의한 호출, 영어로 콜 바이 밸류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은 경우는 메인에서 이렇게 해서 수압이랑 함수를 콜해서 쓸 때 여기 A하고 B라는 변수를 지정하게 되죠. 그러면 A랑 B란 변수가 통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저장된 이 값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 값이 전달이 돼서 여기에 X, Y가 있으면 이 A의 값은 X에 저장이 되고요. B의 값은 Y에 저장이 돼서 이 속에서 X와 Y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즉 이 값 있고 값은 동일, 이 값은 다른 값이 되는 거죠. 변수가 틀리다는 겁니다. 즉 메모리상에 다른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표현이 좋다. 메모리상에 다른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콜 바이 밸류에 의한 값의 전달 방식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참조의 호출, 즉 포인터를 쓰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전달될 때 이런 식으로 특정 변수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메모리 주소를 보냅니다. 즉 포인터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받을 때는 꼭 포인터 변수로 지정이 된 걸로 받습니다. 이게 없으면 틀리게 되죠. 요 별표. 이걸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원본은 A가 저장된 곳과 PX가 가리키는 곳이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주소를 보내서 주소를 받았으니까 같은 곳이 되는 거죠. A라는 변수가 저장된 게 이거고 이게 얘잖아요. 이걸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여기 얘도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원본은 하나라는 소리죠. 그래서 참조라고 했구나. 포인터로 메모리 주소를 하나 놓고 그거를 갖다 직접 제어할 수 있게 주소만 전달하는 경우구나, 그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여기에 이 메모리에 이 변동된 값, 스와핑이라는 작업한 겁니다. 스와핑은 그 두 개의 변수가 있어서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여기 A라는 값이 있고 A라는 변수가 그 B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두 값을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꾸려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되는 순간에 A는 B로 바뀌게 됩니다. 얘도 B가 되고요. A의 값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A하고 B랑 바꾸게 되면 이게 A고 이게 B가 된다면 제일 먼저 얘를 밖으로 뺍니다. 여기다가 B를 빼놓고, 순서 좀 틀렸네.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둘 다 AA가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작업이 순서대로 돌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교환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이 명령이죠. 다 포인터를 썼네. 왜? 전달받은 값이 포인터였기 때문에 포인터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템프는요. 여기는 임시로 사용하는 거죠. 템포러리 밸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스와핑 함수에 대한 설명이고, 참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수는 주소값을 보내고 매개 변수에서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다.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참조에 의한 호출은 인수는 주소, 그리고 매개 변수는 포인터 변수.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앞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참조에 의한 호출입니다. 참조의 호출. 보자. A라는 B라는 거 지정이 되고 이렇게 지정이 됐죠. 그리고 저장도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함수에서 이렇게 블록에서 전달이 되면은 메모리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PX라는 거는 이거는 메모리가 아니라 포인터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주소 값만 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여기하고 여기에 직접 저장이 돼 버리는 거죠. 이걸 가리키려고 PX하고 PY를 쓴 거고요. 포인터에 의해서 호출된 주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주소 값만으로 처리가 돼.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값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거기다 직접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 참조에는 호출, call by refer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의 좋은 점은 뭐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뭘까?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그거 들어가기 전에 scanf 명령이 나오네요. scanf에서도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call by reference를 쓰고 있다는 거죠. scanf 뒤에 보면 이게 문법 형식인데 여기 상수로 된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죠. 포인터 변수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낼 때 이렇게 죠. 이거 뭐죠? 이거 인수가 되고 얘 매개 변수가 되죠. 요건 인수 매개 변수. 여기서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주소를 보내면 얘가 포인터 변수로 받아가지고 데이터 값을 키보드나 이런 데 받아들여서 특정한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그 메모리가 X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즉 X란 메모리는 하나예요. 여기다가 불러다 집어넣게 되죠. 얘는 별도로 리턴이라는 명령이 없이 그냥 처리가 됩니다. 어쨌든 스캔F에서도 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이 페이지 삽입한 겁니다. 알았죠? 스캔F도 call by reference 기법으로 함수가 구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 같은 문제인데 샘플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함수 정의 먼저 했네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다 인티저인데? 아니죠. 뒤에 포인터 변수 사용했죠. call by reference 사용하고 얘는 call by value. 함수를 부를 때 call by value와 reference 섞어 써도 되네요. 근데 어떤 경우 섞어 쓰죠? 어떤 경우가 콜바이 밸류를 쓰고 어떤 경우가 콜바이 레퍼런스를 쓰죠? 앞에서 이야기하려다 말은 건데 이런 경우 뭐냐 그러면 내가 값을 줬는데 이걸 다시 되돌려받을 의미가, 그러니까 되돌려받기 싫은 경우, 필요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보통 콜바이 밸류 쓰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어떤 결과를 돌려받는데 그게 하나 이상,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있는 경우, 또 값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포인터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S하고 Y에 대해서 여기서 주소값을 보냄으로써 여기서 콜바이 레퍼런스로 슬로프하고 인터셉트라고 있는 Y 인터셉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죠. 이 다음에 내가 리턴을 해야 되는데 리턴이란 명령은 변수를 하나의 값밖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 둘 다 필요하거든.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왜 두 개 필요하지? 여기서 쓰겠대요. 이렇게 두 개를. 그럴 때 이거를 콜바이 레퍼런스로 하게 되면 여기서 처리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죠. 예? 값을 저장시켰잖아요. 그럼 별도로 리턴이라는 명령을 주지 않아도 이게 다시 이게 수행이 되고 나면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즉 메인에 적용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출력하면은 함수 처리된 그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콜바이 밸류는 그냥 참조로만 하고 버리는 경우 쓰는 거고, 콜바이 레퍼런스는 참조를 한 다음에 그대로 돌려줄 때 써. 그런데 특히 함수에서 두 개 이상, 하나 이상이지만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고 싶을 때 이걸 쓰면 훨씬 편해. 그겁니다. 편해 정도가 아니라 꼭 써야 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결과를 반환할 때 콜 바이 레퍼런스를 쓰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포인터와 배열, 마지막 단계 같은데 포인터와 배열, 포인터 배열. 배열과 포인터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뭐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조금 표현식이 틀릴 뿐이죠. 배열 이름이 바로 포인터입니다. 어? A라는 배열의 방을 9개 지정했을 경우 그냥 이 A라는 이름을 포인터 변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인터는 배열처럼 사용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다가 플러스 1, 2, 3 하면은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포인터하고 배열이 같다고? 아니요. 같다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똑같이 나지 100% 퍼펙트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태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표현 방법만 조금 틀릴 뿐이고요. 네, 그렇게 알고 실제 사용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기잖아. 아니구나. 배열과 포인터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배열의 주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제가 너무 많아서 뭐 매번 넘길 때마다 이게 뭔가 나도 낯설어요. 너무 많이 한 방에 진행이 돼서. A라는 배열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방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초기 값을 줬어요. 봤더니 10, 20, 30, 40, 50 다섯 개의 값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5라고 적은 것과 같은 거겠죠. 그렇다면 방은 몇 번 방까지 있죠?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까지 존재하죠. 다섯 게임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번 방까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앞에 n%를 써가지고 주소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소값을 확인했더니 0번 방의 주소는 12187 440번, 1번 방의 값을 봤더니 뭐라고 444번, 2번 방의 값을 봤더니 뭐고 448번, 즉 4씩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포인터가 1 증가된 거랑 같은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배열에 각 인덱스를 해서 각 방의 주소를 조사해 보면은 포인터 주소랑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인터 여기 저기 배열의 주소를 갖다가 한번 직접 찍어 봤다고요. 그랬더니 1218440 이거 뭐지? 0번 방 주소네. 포인터에 포인터. 아, 꺽쇠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마치 포인터 변수랑 똑같아요. 별표 A 한 거랑 그냥 배열로 A 잡은 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오, 그렇군. 요까지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각 배열도 주소값을 확인해 보면 그냥 포인터 우리가 주소 계산한 거랑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 처리되어 있어.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이제 확인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배열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아까 처리된 거랑 동일합니다. 단지 그걸 사이즈를 확인해 보자는 거거든요. 뭐 번거로우니까 결과로 해서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 값에다가 1을 증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612가 616이 됐습니다. 4가 플러스 됐죠. 왜 4가 플러스 됐을까? 요 값이 인티저입니다. 인티저는 4바이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명확히 하려고 A0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확인해 줘. 하고 프린트문을 날렸더니 여기 보니까 4라고 나왔죠. 맞네. 인티저랑 똑같네. 맞죠? 인티저로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음, 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써 별표 주면 참조잖아요. 참조 뭐지? 하여간 뭐그 메모리에 저장된 걸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진짜 A의 0번 방 값이 찍히나 하고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나왔죠. A의 0번 방에 10번, 20번이 들어있는데 그냥 하면 이렇게 찍힙니다. 그러면 포인터 주소 1을 증가해서 찍게 되면 두 번째 방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포인터하고 배열이 거의 똑같네. 표현 방식만 틀려. 이렇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처리할 거냐 차이밖에 없네. 어느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괜찮네. 단지 이게 포인터기 때문에 꼭 앞에 별표 붙이는 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어,
주소값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별표 붙이면 거기에 저장된 값을 불러온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포인터와 배열 같은 거군. 오케이. 포인터와 배열 지금도 설명 계속 했죠. 여기 A의 0번 방의 주소가 뭐가 들어있다면 여기 보면 4쯤 되겠네. 그렇다면 A의 주소 이것도 A가 4가 되고요. 별표 A 하면 이거랑 같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주소에다 1을 증가한 상태에서 포인터 값을 가져오게 되면 이거랑 같은 값이 돼버린다는 거죠. 포인터는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표기법을 포인터 표기법으로만 바꿔준다 그러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얘는 결론은 같다. 근데 퍼펙트가 아니니까 점점 거의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포인터와 배열 사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인터와 배열은 거의 차이가 없다. 단지 표기법만 틀리다. 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사용 예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배열 선택과 포인터 변수 사용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단계별로 값을 여기 처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조심해야 될 거는 포인터 변수에다 주소를 집어넣을 때 배열로 선언한 경우는 앰퍼센트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서 일단 포인터 주소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에 대한 값 찍어 봤고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로 썼는데요. 이렇게도 쓸 수 있나? 야, 이건 완전히 배열이잖아. 예,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P라는 배열을 지정한 적이 없는데 인덱스로 설정할 수 있네. 꺾은 가로로. 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 어느 게 편해요? 포인터 괜찮은 건데? 뭐 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도 설정할 수 있고요. 물론 값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로 선언된 것도 이런 식으로 마치 포인터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뭐 딱 포인트만 딱 찍어주면 금방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왔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따라와 주길 바라는데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예, 그래도 기억은 해줍시다. 포인터는 배열이다. 이런 걸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요. 오케이. 예, 배열 매개 변수 뭐 같은 소리인데 일반 매개 변수하고 배열 매개 변수 아까 포인터 쓴 거랑 같은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하고 여기에 매개 변수를 배열을 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경우는 이게 마치 포인터와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럼 거의 포인터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매개 변수에 새로운 변수를 지정할 경우는 기억 장소가 추가로 할당이 됩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메모리를 확보하고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배열로 지정할 경우는 독립된 장소 메모리가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이 됩니다. 즉 포인터 쓰고 있다는 소리죠. 예, 그거 기억합시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배열을 함부로 복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시간 걸리나? 워낙 빠른 기계 좋은 기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배열 매개 변수 일반 변수를 쓴 경우와 배열을 쓴 경우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변수를 쓰게 되면 매개 변수에 일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독립적인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고 배열을 쓰게 되면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지 않는다. 즉 포인터로 동작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인가? 예, 진짜인지 한번 배열 매개 변수를 쓴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함수 불렀습니다. 하나는 변수 줬고 하나는 그냥 상수 줬네요. 변수는 배열을 줬네. 이렇게 쓰면 이건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이게 붙은 상태로 가는 거죠. 주소값이 날아가는 겁니다. 받는 놈이 하물며 받는 놈이 포인터 변수를 쓰진 않았는데 배열로 받았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포인터로 쓴 것과 동일한 효과, 즉 이렇게 쓴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죠. B라는 곳에 저장된 값을 4로 바꿔 그 다음은 5로 바꿔 그 다음은 6으로 바꿔. 그럼 실행시키면 여기 값은 1, 2, 3이 아니라 4, 5, 6이 저장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보낼 때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받으라고 그랬는데 배열인 경우는 그냥 이름 주고 받을 때 임의의 이름 준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 요 주소값만 여기 저장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터 같이 쓸 수 있고요.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포인터와 함수의 관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서브라는 거 여기 있죠. 아까 똑같은 거네. 여기는 배열 A라고 배열을 지정을 했고 이건 상수를 줬습니다. 넘어와서 배열을 준 건 포인터 어드레스가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배열로 받아야지 이게 마치 포인터 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배열 같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경우 아까랑 똑같은 예입니다. 1, 2, 3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배열로 계산해서 저장을 했더니 바뀐 값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디서 출력했어요? 메인에서 출력했습니다. 여기서 얘는 얘죠. 그래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앰퍼센트를 별표로 받고 배열로 보내면 배열로 받고 오케이. 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에서 받을 때 함수입니다. 함수에서 받을 때 이렇게 배열로 받는 거나 포인터로 받는 거나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기 취향대로 쓰면 됩니다.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배열로 써도 되고요. 별표에서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고요. 자기 편한 방법 쓰면 됩니다. 이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포인터가 인덱스 표기법보다 빠르다? 이건 몰라요. 이렇대네.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포인터가 인덱스 표기법보다, 즉 첨자를 써서 꺾은 가로 속에다가 인덱스 넘버 그 방번호 적는 것보다는 포인터로 쓰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이가 분석해가지고 주소 계산하는 것보다 주소를 직접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컴퓨터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용량 서비스를 한다, 대용량 작업을 처리한다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더 좋다는 소리겠죠. 신경 쓰지 맙시다. 포인터가 더 좋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포인터를 반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인데 아까 그냥 아까는 메인에서 보내준 걸 받아서 처리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여기선 반환인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함수가 종료되더라도 남아있는 변수의 주소를 반환. 이게 무슨 소리야? 즉 지역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는 지역 변수의 전역 변수예요. 즉 메인에서 보이는 거 메인에서 지정한 내용이 아니죠. 메인에서는 이런 걸 받아왔어요. 이거 그냥 콜바이 밸류네. 근데 이걸 다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주소로 반환해주고 싶어요. 또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냥 값으로 주지. 이렇게 하고 싶다면은 함수의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선언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하냐? 끝나고 나면 이건 이게 없어진 거 당연하지. 함수 끝나면 변수 사라지는 건데 혹시라도 주소 값을 보내고 싶다면 이렇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아.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랬어요. I don't know. 몰라. 보긴 봤지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시 이런 표현이 의미가 이게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 좀 틀려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난 떠오르는데 굳이 교양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이 쓰네. 끝까지 다 온 것 같아요. 중간점검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변수의 복사본이 전달되는 걸 무엇이라 하는가? 복사본 메모리에 따른 곳이죠. 콜바이 밸류. 함수의 매개 변수로 원본이 전달되는 걸 뭐라고 하죠? 콜바이 레퍼런스.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지정한 경우 배열 복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뭐야? 배열을 갖다가 함수의 매개 변수로 쓸 경우 이게 콜바이 밸류로 동작하니 콜바이 레퍼런스로 동작하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주구장창 설명했습니다. 배열은 어디서? 배열은 포인터다. 결론은 배열 복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난다죠. 포인터 랭감 하나를 놓고 쓴다.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 괜히 얘기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케이? 예, 지금까지 포인터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교양 수업이니까 여기까지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포인터가 무엇인지, 포인터 변수가 뭔지, 포인터는 어떻게 선언하는지, 간접 참조 연산자가 무언지, 포인터 연산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포인터와 배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포인터를 함수에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쉽게 초보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디에 써먹을지도 초보자 입장은 좀 어렵습니다. 초보자한테 과제 내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C를 배우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가 PC에서 구동되지 않고 인베디드 하드웨어에서 다른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포인터는 C의 가장 큰 특징이야.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야. 요거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